올해 67살의 이정임 씨, 몇 해 전 은퇴 후 서울 강동구 오래된 연립주택 꼭대기층에서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18년 전에 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은 모두 출가했지요. 이젠 혼자 식사하고 혼자 있는 게 너무 익숙해진 삶이 되었답니다. 봄비가 조금씩 흩날리던 4월 어느 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나가기 전까지 많이 망설였지요. 다 늙은 얼굴로 뭐하러 나가. 그런 생각도 했지만 또 어디선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마지막 순간 발걸음을 내딛게 했어요. 입구에 들어선 순간 회색 재킷에 단정한 머리를 한 남자가 조용히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정임이 맞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장병윤, 내 첫사랑이자 20살 봄 편지 한 장만 달랑 남기고 군대로 떠났던 그 사람. 그땐 많이 미안했어. 그렇게 말도 없이 떠나서. 그래도 편지는 있었잖아. 그걸로 위로가 될 줄 알았지. 어릴 땐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 그의 눈빛엔 어느새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해? 은퇴했어. 교장까지 하고 나왔지. 와, 교장이었어. 선생님은 오래 했지. 너는? 나도 은퇴하고 이제 혼자야. 아내는 몇 년 전에 먼저 갔고. 말끝이 흐려졌지만 우린 그날 오랜 시간을 조용히 따뜻하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택시 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주르르 흐르던 길 위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살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다시 만난 날 내 안에선 오랜 시간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난 뒤 이상하게 며칠 동안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옛 앨범을 꺼내보기도 하고 오래전에 모셔둔 스카프를 펼쳐 목에 감아보기도 했지요. 그저 이 나이에 설마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피어오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병윤의 전화가 왔어요.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정임아, 저녁 같이 할래? 응, 그럴까? 우리는 근처 생선구이 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다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따뜻했지요. 밥을 거의 다 먹고 나서였어요. 병윤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임아, 우리가 같이 살아보면 어떨까? 젓가락을 쥐던 손이 멈췄습니다. 같이 산다고? 응, 결혼하자는 말이야. 이제 더 늦기 전에 누군가랑 아침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 나와는 끝이 난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그 말이 오늘 다시 찾아온 겁니다. 설렘보다는 고민이 컸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진 내 삶, 그에 비해 너무 낯선 함께라는 단어. 며칠을 고민하다 아들에게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엄마 다시 결혼해 볼까 해. 결혼? 응. 네 아빠 간지 오래됐잖니. 혼자 사는 것도 이젠 좀. 아들은 잠시 정적을 흘린 후 말했습니다. 엄마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면 난 반대 안 해요. 대신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분이길 바랄 뿐이죠. 그러나 딸 혜연은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 혹시 외로워서 그러는 거야? 외로움도 있고 그게 뭐랄까. 이젠 누군가와 같이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엄마도 한 여자라는 걸 잊고 있었나 봐. 그 말에 정임은 울컥했습니다. 딸의 목소리 너머로 스스로도 외면해왔던 감정이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나이 들어 다시 꺼내는 게 조금은 멋쩍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단어가 내 마음에 다시 물들기 시작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물든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려 합니다.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나니
그 사람은 매일같이 무언가를 챙겨왔습니다. 예식장 사진, 한정식집 견적서, 하객 명단까지 조심스럽게 메모해 왔지요. 정임이 이런 거 귀찮지 않아? 아니, 괜찮아. 네가 하니까 마음이 놓여.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다정함 속에 어딘가 모르게 분주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윤이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가방 입구가 살짝 열린 걸 보게 되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삐죽 나와 있었고 거기엔 무슨 행정 문서 같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들여다보려고 하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꺼내지도 않고 가방 입구를 다시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앞에 스친 몇 글자. 요양원, 갱신, 부양.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늘 따뜻했고 성실했고 함께 늙어가자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가방에서 문서를 보자마자 숨이 막혔던 걸까요? 그냥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어난 물음 하나. 나는 이 결혼 안에서 진짜 사랑받고 있는 걸까? 그러나 그 사람은 변함없이 다정했고 결혼 준비를 꼼꼼히 해갔습니다. 사진은 꼭 찍자. 우리 나이에도 충분히 아름다워. 드레스는 너무 부담 안 되는 걸로 골랐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점점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예식장도 예약되었고 드레스 피팅 일정도 잡혔습니다. 모든 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속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요한 불편함이 점점 자리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병윤은 하객 명단, 식순, 음식 종류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정임아, 패백은 생략하는 게 어때? 요즘은 그거 안 하는데도 많더라. 그래, 네가 편한 대로 해.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결혼 준비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순남이 김치를 들고 집에 찾아왔네요. 정임아, 너 요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 아, 그래 보여? 너 병윤 씨랑 결혼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인데 왜 우울하게 보이지? 나는 대답 대신 창밖에 떨어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남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기쁘다와 불편하다가 한순간에 같이 올 수도 있는 거더라. 나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를 아껴주고 있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고 내 앞에 늘 정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성 속에 이 결혼이 왜 필요한지를 계속 설득받고 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설명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느껴지는 건데 나는 지금 느껴지지 않는 감정의 빈칸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윤은 정임의 조용한 반응에 점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정임이 예전엔 더 웃었는데 이 결혼 뭔가 너무 나 혼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에게 애써 웃으며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 지나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 서늘해졌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이 서 있다고 해서 진짜 가까운 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 곁에 있었지만 자꾸 그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아주 천천히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던 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조용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돌아선 순간 직원이 환하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 옷이 마치 남의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병유는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식순, 리허설, 사진 촬영, 스튜디오 예약, 하객 자리 배치까지 꼼꼼히 메모해 왔습니다. 정임아, 우리 음악은 그냥 피아노로만 갈까? 응, 그게 좋겠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준비가 내 삶의 온도와 자꾸 어긋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약용 목민심서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입의 단말은 귀를 즐겁게 하지만 속에 진실이 없으면 마음은 멀어진다. 그의 말은 늘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지만 내 마음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내일은 피로연 음식 샘플 보러 같이 가자. 괜찮지? 응, 가자. 근데 정임아,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병유는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았고 식탁 위엔 따뜻한 국이 식어갔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가 묻는 질문보다 내가 하지 못한 질문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결혼이 정말 나를 위한 걸까? 그날 밤 나는 구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옆엔 회색 슬리퍼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나는 두 켤레를 나란히 놓고 앉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누군가의 기대를 향한 길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내 삶으로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임아,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해. 계산이 섞인 마음은 아무리 따뜻해 보여도 오래 못 가. 오랫동안 나를 지켜봐온 순남이의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남은 나보다 먼저 내 안의 균열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옛부터 선조들은 사람은 말보다 마음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처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면사포를 고정하고 스타킹을 다시 펴입고 꽃을 든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의외로 떨리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묘한 평정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병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이랑만 결혼하면 돼. 그럼 아버지 요양원 연장도 문제 없어. 이혼한 친척들한테는 보호자 갱신 서류 넘기기 어려우니까. 그 말은 문장이라기보단 칼날 같았습니다. 잠시 모든 소리가 멎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가 내 안에서 멈춰라고 말한 듯한 정적.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결혼의 이유였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아래에 흰 구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준비해둔 회색 슬리퍼를 꺼내 조용히 발을 넣었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채 슬리퍼를 신는다는 건 세상에 없는 조합이었지만 그 순간 나에게는 가장 나다운 조합이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야. 이건 내가 나를 지키는 선택이야. 나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사랑이 계산과 결합되어 있었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기 직전 정임은 문 뒤 통로를 통해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하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병윤은 아직 그녀가 사라졌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식장 바깥은 화창했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지는 길 위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회색 슬리퍼를 끄는 여자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누구보다 단정했고 누구보다 당차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나는 결혼식장에 있었지만
확신 없는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존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걸어 나온 그 순간부터 나는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결혼식장, 오전 11시 정각. 하객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몇몇 이모님들, 검은 양복을 입은 친구들, 그리고 병유는 정임이 있는 신부 대기실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정임이 왜 이렇게 늦지? 사회자는 리허설을 끝내고 대기실 쪽으로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병윤이 신부 대기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드레스 상자도 구두도 없었습니다. 하얀 면사포 하나만 화장대 의자에 살짝 걸려 있었을 뿐. 그 순간 병윤의 뇌리에 전기가 내리쳤습니다. 정임이가 사라졌어. 예식장 매니저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혹시 다른 출입구로 나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병윤은 그 자리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목 뒤까지 차오른 뜨거운 울컥함을 어디에도 쏟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정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정임은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드레스를 벗지도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아 숨을 고르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결국 이렇게 됐네. 그 말 속엔 자책도 안도도 아닌 단단한 자기 확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신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나의 삶을 선택한 여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식이 취소되었다는 말도 없이 하객들은 눈치를 보다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병유는 예식장 안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정임이 남긴 것도 없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엔 건네주지 못한 백합 한 송이가 들려 있었지요. 예식은 그렇게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났습니다. 드레스를 벗을 기운도 없었지만 나는 이미 이 길에서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신부가 도망쳤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오늘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은 날이라 부를 겁니다. 정임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의자에 걸어두고 슬리퍼를 벗은 채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았고 핸드폰도 조용히 꺼둔 채 주전자에 물을 올려 조용히 믹스커피를 한 잔 탔습니다. 그렇게 한 모금 따끈하게 마신 뒤 그녀는 말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내 온도로 돌아온 느낌이네. 병유는 예식장에서 다 정리된 의자와 탁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와 플래너는 눈치를 보며 이제 철수하겠습니다라며 물러났고 하객들도 이미 모두 떠난 자리였습니다. 그는 혼자 손에 쥔 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나 혼자만 필요했던 결혼이었구나. 정임은 병윤이 정말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건지 아니면 단지 기대고 싶었던 건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지요. 마음이 흐리면 말이 많아지고 마음이 맑으면 침묵도 진심이 된다고. 나는 내가 자꾸 조용해지는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병유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아, 너무 늦게 내 마음을 정리하게 됐네. 너를 사랑한 마음은 진심이었어. 하지만 그 안에 내 두려움이 숨어 있었지. 그 두려움이 널 무겁게 만들었단 걸 이제야 알아. 그는 봉투를 봉하고 정임의 주소를 쓰다가 차마 다 쓰지 못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정임은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어르신들 글쓰기 수업하실 분이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 노트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향은 더 깊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여백이 있습니다. 나는 그 여백을 채워보려다가 오히려 비워내는 법을 배웠고 그 사람은 그 여백을 내 마음 안에 먼저 넣으려다 멈춘 걸 깨달았겠지요. 그리고 지금 우린 서로에게서 멀어졌지만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작은 거실을 정리하며 책을 읽고 때로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점차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찾는 일이었구나.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느새 더 길어졌습니다. 정임 씨, 우리 이번 달에 할 일들이 많아졌어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럴 거예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말없이 책장을 넘기던 노인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그 순간 나는 이 일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존중과 함께 나누는 삶이란 걸 체득하게 되지요. 병유는 이제 정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요양원 관리 담당자와 다시 만났고 가족 재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보며 그는 자신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아버지에겐 내가 필요한 사람일 테니까. 그는 이제야 진짜 책임을 다해야 할 순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 그에게 그것은 이제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진정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임은 병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윤 씨, 나는 떠났지만 그래도 당신이 진심으로 나를 아껴준 것만은 사실이에요. 병윤은 잠시 침묵했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임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했었다는 걸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정임은 조용히 한숨을 쉬고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나는 병윤 씨가 가족의 진짜 의미를 찾길 바라는 마음이야. 하루하루가 지나며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도 옛 기억을 되짚을 때도 나는 이제 그 모든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느끼는 건 진심을 담아 살면 그 누구도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걷습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길에 필요한 사람들일 뿐이죠. 나는 지금 다시 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길을 가고 있겠죠. 각자 서로의 삶에서 하나의 교훈을 배우며 말입니다. 파혼 이후 어느새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 나는 내 삶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되찾은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억지로 끌려가듯 살아왔던 시간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책을 읽으며 나만의 여유를 즐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곳에서 새로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 책을 좋아해요. 정말요? 저는 이 작가의 책을 처음 접했는데 이렇게 좋은 책이 있다니 몰랐어요. 그는 나보다 조금 어린 남자였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따뜻했으며 나는 그와의 대화 속에서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겠다는 희망을 조금씩 가졌습니다. 자유는 스스로를 선택하는 것에서 오는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유이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사랑도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걷습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길에 필요한 사람들일 뿐이죠. 나는 지금 다시 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고 믿어요. 그 교훈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서로에게 필요한 가치를 전달하며 성장하게 해줍니다. 오늘 이정임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더 나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